안녕하세요. 산해성우 모닝콜 플리즈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코스모스가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가을의 시작 9월. 사오님들께 독서와 관련된 짧은 에세이를 소개드리며 2023년 9월호 사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하기 좋은 날일 수도 있다. 놀러 다니기 좋은 날일 수도 있다. 사랑하기 좋은 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이야말로 책 읽기 좋은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도, 여행도, 사랑도, 눈물도, 웃음도 책 속에 다 있으니 말이다. 오늘은 책 읽기 참 좋은 날이다. 풍경 에세이 계절의 경계 속에서. 글 이은정, 자유기고가. 모질게도 더웠던 한여름, 땀 냄새가 흐려질 즈음 출근길 콧등을 스치는 알싸한 바람이 낯설다. 여름은 한 발 물러서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익숙하고도 낯선 경계의 계절. 누군가는 문득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누군가는 트기 시작한 손끝으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읽는다.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에 억지스러움은 없다. 고개를 들어 높아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단풍 찾아 줄지어 산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거리 곳곳은 가을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끈적한 바람에 불현듯 번지는 가을의 선율. 가을은 또 그렇게 온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9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도깨비불입니다. 제 목소리로 산의 다양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장의 주인공. 특명, 냉방비의 진실을 알려라. 냉방비 관련 국민소통 TF. 글 장은경, 사진 김보라. 이번 호 현장의 주인공은 냉방비 관련 국민소통 TF를 조명했다. 그들의 활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여론이 조준하는 방향을 늘 주시해야 하지만 하계 전력 수급 기간을 큰 논란 없이 무사히 넘기기까지의 그들의 노력을 한 번쯤 들여다볼 만하다. 냉방비 대응, 국민소통으로 해결한다. 한전인들의 여름은 치열하다. 치솟는 전력 수요와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낸다. 물론 여름이 끝나도 재무위기, 안전 이슈, 재해 재난 대비, 출력 제어 등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넘어야 할 허들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종종 부정적 이슈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올해 여름은 더욱 아슬아슬했다.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하계 전기요금의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 이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의 경우와 매우 닮아 있었다. 당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의 분노는 결국 관련된 모 공기업을 향했다. 방만경영, 성과급 잔치 등 여론의 문매를 맞고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 이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 회사는 이번 여름철 냉방비 이슈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기민한 대응을 시작했다. 먼저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냉방비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들이 집결해 소통 어벤져스를 결성했다. 이름하여 냉방비 대응 국민소통 TF. 요금전략처, 수요전략처, 마케팅기획처, 경영연구원 등 4개의 처가 콘텐츠 분과, 커뮤니케이션처가 홍보소통 분과를 담당했다. PR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했다. 홍보소통 분과 간사는
박창률 커뮤니케이션 처장이, 콘텐츠 분과 관사는 신경휴 요금전략처장이 맡았다. 6월 1일 발족해 9월까지 운영되는 냉방비 대응 국민소통 TF는 일사불란한 소통활동을 펼쳤다. 콘텐츠 분과가 이슈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와 설득 논리를 개발하면, 소통 분과는 이 개발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해 나갔다. 특히 요금전략처는 하계 유형별 전기요금 영향 분석과 정보 제공, 과다 사용 예방 완화 메시지 등 하계 냉방비 요금과 관련한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총괄적으로 생산, 제공했다. 수요전략처는 1kW 줄이기 실천 팁, 에너지 캐시백 확대 전략, 에너지 절감 인식 전환 메시지 등 에너지 캐시백을 킬러 콘텐츠화하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마케팅 기획처는 분납, 복지 할인 확대 운영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냉방비 대비 안심 메시지를 발굴하고 한전온 런칭 브랜딩 전략을 제공했다. 경영연구원은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냉방비 비교로 국내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근거 자료, 글로벌 에너지 위기 현황, 해외 주요국 전기요금 인상과 냉방비 관련 정책 지원 자료 등을 제공했다. 사전 준비 통해 전략적, 적극적 홍보 진행. 냉방비 대응 국민소통 TF는 여름이 오기 전부터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기획했다. 집중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무분별한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올바로 알리는 한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도, 지원 제도 등을 사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공단, 가스공사와 협업하여 정부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하루 1kW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10개 기관이 협업하여 매주 각 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행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며 올여름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했다. 주기적으로 화상회의와 연락방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빠르게 이슈에 대응했다. 또 이들은 위기 상황을 철저히 예측하고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하계 수급 개시 기간 동안은 방송이나 보도를 중심으로 경고와 안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절전 실천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청구서 송달 시기인 8월 중순부터는 요금 폭탄 보도 예상으로 언론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홍보했다. 한전인 모두의 지원 필요해. 값싼 전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도 주요했다. 냉방비 TF에서 기획한 KBS 쌤과 함께라는 코너를 통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했고, 냉방비 TF에서는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과 필요성을 6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노출시키고 홍보하였다. 지상파 3사의 간판 아침 교양 방송인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BS 모닝와이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통해서 주요 타깃층인 주부들에게 에너지 절약, 지원제도, 요금 정보를 제공하였다. 홍보 방법의 혁신도 효과적이었다. 전통적인 신문 등 인쇄 매체가 아닌 파급력이 높고 국민들이 친숙한 방송이나 SNS 중심 홍보가 효과를 보았다. 별놈들, 긱불과 같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8월이 되면서 전기요금 관련 기자들의 질의가 급증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등을 함께 전달하였다. 특히 보도나 커뮤니티의 오보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냉방비 TF1들을 중심으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공유하여 팩트체크를 하고 오보 정정 요청
혹은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뉴미디어 팀에서 주요 커뮤니티 10개를 선정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였고, 가짜뉴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동향 발생 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그 결과 8월 중순부터 전기요금 폭탄 우려 보도들이 쏟아졌지만 무분별한 비판 보도보다는 현명하게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과소비를 지향하고 전기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함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7월 전력 통계 월보에 따르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7월 사용량이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되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공적인 런칭이다. 온라인 접수 11일 만에 20만 세대가 가입을 했고 약 60만 세대가 가입을 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다. 23년 상반기 실적 집계 내용을 확인해보면 참여 가구의 43%가 절감에 성공했고,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를 절감하여 4인 가구 약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절감했다. 홍보소통분과 간사인 박창률 커뮤니케이션 처장은 국민과의 소통은 한전인 모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소통 플랫폼에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많이 게시해 두었으니 사업소나 현장에서 대민 업무 혹은 지역 언론 응대 시에 많이 공유해 주셔서 지역사회에서도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사우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 물론 이들의 활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늦더위로 인한 냉방비 이슈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꾸준한 하루 1kW 캠페인을 통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보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과의 진실한 소통을 위해 뛰는 이들의 노력에 한전인 모두가 힘을 실어준다면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캘리그라피 머그컵 만들기.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펜보다 키보드가 더 익숙한 세상이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불어온 캘리그라피의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른다. 붓으로 한자 한자 공들여 쓰는 아름다운 서체에는 어떤 힘이 담겨 있는 것일까? 머그컵에 직접 캘리그라피 작업을 더해 나만의 보는 즐거움은 물론 환경까지 챙길 수 있었던 시간을 나주 본사에서 가져보았다. 자재처 가족들의 색다른 도전. 국립국어원에서는 캘리그라피를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칼로스와 글쓰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그라페에서 비롯된 합성어로서 아름다운 서체를 고안하여 글씨를 쓰는 예술을 뜻한다. 손글씨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시각예술,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면서 일반 글씨와 달리 상징적인 의미, 글씨의 크기, 모양, 색상, 입체감으로 미적 가치를 높인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 문장만 보면 우리 삶에서 캘리그라피를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글판,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광고 속의 개성 넘치는 서체, 직접 배워 쓰는 멋진 글씨까지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담은 캘리그라피는 또 하나의 예술작품, 감상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현장 강의는 머그컵에 직접 캘리그라피를 써서 세상에 하나뿐인 머그컵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 사용으로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 더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의에 참여할 직원들은 자재처 자재총괄부 이종진 차장, 유다은 대리, 구매실 최현길 대리, 가격조사부 박지원 대리, 임혜빈 대리 총 5명이다. 모두 같이 일하면서 쌓은 친분이 두터운 터라 시작도 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캘리그라피 수업은 광주광역시의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송희정 강사가 맡았다. 먼저 캘리그라피 수업을 받아 본 사람 있냐고 묻자 뜻밖의 이종진 차장이 손을 든다.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에 직원들 모두가 오 감탄사를 지른다. 출발부터 기세가 좋다. 강사가
캘리그라피의 어원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뒤 바로 글씨 연습에 들어갔다. 캘리그라피용 붓을 나눠주자 모두가 신기한 듯 요리조리 살펴본다. 지금 나눠드린 건 쿠레타케 붓펜이에요. 낭창낭창하고 말랑말랑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볼펜하고는 질감이 매우 다릅니다. 펜 안에 실제로 먹을 넣고 붓의 질감을 많이 살린 것으로 지금 드린 건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지만 다이소에 가면 저렴하게 파는 붓펜들도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연습하기 좋지요. 기술과 감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볼 차례. 모두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이 서린다. 캘리그라피는 단순히 잘 쓰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글자에 자신의 색깔, 개성을 담아내며 예술적, 미학적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니 기본을 제대로 닦아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당연히 선 하나를 그을 때도 방향, 굵기, 마무리하는 법까지 세심한 정성과 스킬이 필요하다. 연습을 위한 종이에 강사가 샘플로 써놓은 글씨만 봐도 그림인 듯 글씨인 듯 감탄이 나온다. 직원들 모두가 강사의 가르침에 따라 한 획 한 획 열심히 긋는다. 선을 마무리할 때 가려는 방향의 반대로 갔다가 앞쪽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서 붓의 느낌을 살려보라며 시범을 보이는 강사의 붓을 모두가 뚫어질 듯 바라보고 붓을 눕히고 세우는 것에 따라 글씨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조언을 잊을세라 열심히 따라해본다. 처음에는 다들 오리처럼 입을 내밀고 초집중하며 글씨 연습을 하던 직원들이 강사의 거듭된 칭찬에 조금씩 여유를 찾더니 옆자리 직원들 글씨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진짜 잘 쓰네. 송충이 아니야? 오, 차장님 느낌 있어요. 서로에게 날리는 거침없는 평가에 여기저기서 폭소탄이 빵빵 터진다. 나의 문장을 나만의 감상으로 머그컵에 담다. 획에서 글자로, 글자에서 문장으로 연습이 거듭되자 그 짧은 시간에도 조금씩 글씨에서 자신의 개성들이 배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유경험자로 한껏 기대를 받은 이종진 차장과 최연길 대리는 선 굵은 글씨체로 남성미 가득한 필체를 보여주고 유다은 대리의 글씨에서는 통통 튀는 매력이 느껴진다. 박주원 대리는 소녀 같은 감성이 가득한 느낌을, 임혜빈 대리는 꼼꼼하고 디테일하기가 최고다. 강사로부터 물감과 붓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까지 배우고 나자 본격적으로 머그컵에 어떤 내용을 쓸지 각자 연습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5명 직원 모두가 저마다 의미 있는 문장을 고르기 위해 애쓴다. 이종진 차장이 대뜸 연습 종이에 테슬라라고 쓰는 바람에 다들 테슬라 주식을 사셨냐, 테슬라를 구입하고 싶으신 거냐 폭소가 터진다. 유다은 대리는 사내 커플인 남편을 응원하는 문구 힘내라 산 차장으로 정했고, 최연길 대리는 꽃을 피울 거야 뿌리도 내리고 라는 문장을 연습한다. 옆에서 이를 보던 임혜빈 대리가 영화 레옹에 나온 대사죠? 묻는 바람에 최연길 대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대사를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은 임 대리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씩 웃어 보인 임혜빈 대리는 드라마 대사 중 하나인 결과는 빛났고 과정은 아름다웠다를, 박주연 대리는 아이유 노래 가사 중 일부인 봄 한 송이, 여름 한 컵, 가을 한 장, 겨울 한숨을 열심히 연습한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강사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드디어 머그컵에 직접 캘리그라피 작업을 할 순서다. 다들 세라믹 펜이 아닌 붓펜을 이용해 한 글자씩 신중하게 써내려간다. 이미 보통 원데이 클래스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열심히였는데 돌연 완성된 작품을 박박 지어내는 최연길 대리.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강사가 추천해준 세라믹 펜을 이용해서 다시 잘 써보고 싶다는 열의를 내비쳤다. 너도 나도 수정을 반복하고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느라 애를 쓰는 바람에 원데이 클래스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마침내 완성된 5인의 캘리그라피 머그컵. 짧게 외운 그림까지 곁들여 더없이 근사한 작품이 된 머그컵을 바라보는 모두의 눈동자에는 감탄과 애정이 퐁퐁 솟아난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머그컵 잘 쓰겠습니다. 이슈 로스팅.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지구촌. 글 노경현 경영연구원 전력정책분석팀 차장. 요즘 한전 직원들은 억울하다.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구해 어렵게 요금 인상을 했음에도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원성은 자자하다. 한전 빚 200조 넘었다. 한 달 이자만 2천억. 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 등 자극적인 문구에 회사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릴 뿐이다. 기후변화, 전쟁 등으로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전망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러우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 파리의 명소 에펠탑의 조명이 꺼졌다. 폭염 속 에어컨 사용은 제한되고 신호등이 꺼진 지역도 있으며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없다. 거리에서는 폭등한 에너지 요금 지불을 보이콧하는 돈페이 시위가 한창이다. 작년 이맘때쯤 혼란스러웠던 유럽의 모습이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가스 비축량을 조기 확보했으나 에너지 공급 측면 노력만으로는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공급 확대 정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러우 전쟁 직전인 21년 기준 유럽의 총 천연가스 소비량은 572bcm이었으며 PNG가 41%, 자체 생산이 40%, LNG 수입이 19% 비중이었다. 이 중 PNG 대부분을 러시아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당장 대규모 물량의 수입처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바다 건너 타국에서 LNG를 수입하더라도 부족한 LNG 터미널과 저장 탱크 등 관련 설비 용량을 단시간 내에 확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고 막대한 투자비를 수반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유럽의 가스 가격은 22년 8월 한때 100만 BTU당 98.7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기기 효율을 높이는 수요 측면 정책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지구촌. 에너지 소비를 줄여라. 수요 측면 에너지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이 담보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전기요금 결정 시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왔고, 지난 2년간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스페인 340%, 영국 149%, 이탈리아 122% 등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유럽 각국은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세금 조정 및 정부 재정을 활용한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유럽은 다양한 에너지 소비 규제 및 절약 캠페인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유럽 각국은 공공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제한, 개문 냉난방 영업금지 등을 정책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함께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프랑스 최대 관광 명소인 에펠탑의 야간 조명 점등 시간이 단축되었고, 사우나를 즐겨하는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스위스에서는 뚜껑을 덮고 요리하는 등 유럽 각지에서 웃지 못할 풍경이 이어졌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노력 덕분에 21년 증가했던 유럽 주요국의 전력 수요가 22년에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도 각국의 긴급 조치들에 힘입어 에너지 시장 수급 상황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에너지 위기는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유럽의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0년 5월 100만 BTU당 적게는 $2를 밑돌던 동북아 가스 가격이
22년 8월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이 요동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유사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사별로 연료비를 인상하며 자율적으로 조정해왔고, 연료비를 지속적으로 조정한 결과 22년 9월 연료비 조정폭 상한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23년 5월 현재 21년 대비 대부분 전력사의 저압 규제의 전기요금은 45에서 73%에 이르는 상승폭을 보였다. 또한 동학의 절전 프로그램 참여 시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가격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수요 감축 정책을 함께 시행하였다. 한편 대만은 요금 인상을 하되 재정을 투입하여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였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 책임을 부여하는 등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에너지 절약은 지속 가능한가? 당장의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은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개인 기업의 희생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원 정책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속이 쉽지 않다. 최근 EU 집행위도 각국에서 시행해온 에너지 관련 긴급 조치들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위기가 끝나더라도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아 가스 등 화석연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향후 탄소 중립 이행 비용 증가 등으로 저렴한 에너지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효율화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전등을 끄고 가전 콘센트를 뽑는 절약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더라도 효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 같은 냉방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 사용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면 요금이 저렴한 밤에 충전하고 비싼 낮에 사용하여 사용량은 유지하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2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리파워 EU 계획은 중장기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한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만하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축물,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해 30년 내 에너지 소비의 1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560억 유로의 신규 투자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다. IEA는 리파워 EU 외 미국의 IRA, 일본의 GX 이니셔티브 등 다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50년까지 6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약 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였으며,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인 4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없었고, 그 결과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기간 전력 사용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 인상 요인을 막대한 부채로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유가 크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 규모를 볼 때 이러한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더 늦지 않게 에너지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실천하여 경제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소비 체질 개선에 나설 때이다. 인생 사진관. 연인에서 부부로 인생 2막 1장을 엽니다.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부부의 의미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은 삶을 함께하겠다고 두 손을 굳건히 맞잡은 예비 부부의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답다. 오늘 인생 사진관의 주인공은
9월 결혼을 코앞에 둔 한전의 사내 커플 박대영 기자, 이채리 대리이다. 촬영 내내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자랑한 이채리 대리와 그런 예비 신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던 박대영 기자의 시간을 공개한다. 동기에서 커플로. 첫 인상이 좋다의 샘플 같다. 박대영 기자와 이채리 대리를 촬영 장소인 스튜디오에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다. 타고난 웃상인 듯한 박대영 기자는 마주한 상대까지 미소 짓게 만드는 위력을 가졌고, 이채리 대리는 체리처럼 상큼하고 옹골찬 매력이 팡팡 풍겨나온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정말 결혼식만 남겨둔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전형적인 결혼식 사진보다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선호하는데 마침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다며 활짝 웃는다. 박대영 기자와 이채리 대리는 2019년에 한전에 함께 들어온 입사 동기다. 당연히 입사 동기라고 무조건 커플이 되지는 않을 터. 두 사람이 연인이 된 것은 함께 강원도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다. 강릉, 속초, 정선 등이 포함된 영동 지역으로 남자, 여자 각 2명, 딱 4명 동기가 함께 발령을 받았습니다. 춘천, 원주가 있는 영서에 비해 아무래도 좀 더 갇힌 느낌의 지역이라 4명 동기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됐어요. 업무 고충도 나누고 동기다 보니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절로 만들어진 거죠. 박대영 기자가 살짝 들뜬 표정으로 설명해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바다도 보러 가는 일상은 4명 모두에게 큰 낙이었다고. 그러던 와중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은 박대영 기자였다. 대부분 넷이 만나는데 둘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주말에도 만나고 싶고 다른 동기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질투도 좀 나고요. 또 같은 독실한 기독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결국 박대영 기자는 용기를 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확신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다. 이채리 대리 역시 이심전심이었기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2020년 12월 24일부터 1일을 맞은 연인이 되었다. 여자,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것일까? 대영 기자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제가 영동에 있는 동안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때마다 위로와 조언을 정말 많이 해줬고 덕분에 무사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영 기자가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채리 대리의 말에 박대영 기자의 눈이 돌연 커진다.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것이다. 쑥스러워서 마주보고 못했던 이야기도 제3자가 낀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리니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나온 듯 싶다. 동기지만 채리 대리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런데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더라고요. 경제관도 그렇고 인생관도 굉장히 멋있어요.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하고 힘든 와중에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 긍지를 잃지 않는 점이 놀라웠어요.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채리 대리를 보면서 덩달아 힘을 많이 얻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활짝 웃는다. 애정에 더해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두 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줬다는 생각이 통한 듯한 웃음이다. 이쯤 되면 프로포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박대영 기자를 향해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냐? 문자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이 돌아온다.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이다. 저는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 생각이 들 때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계속 대영 기자한테 말해왔어요. 그리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면서 결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채리 대리의 이야기를 박대영 기자가 이어받는다. 그때 선물과 함께 편지도 같이 받았거든요. 선물도 물론 기뻤지만 편지를 읽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고맙고 글씨도 예쁜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로포즈 모습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때의 시간이 잠시 되돌아온 듯 박대영 기자가 살짝 울컥하면서 다시 한번 활짝 웃는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차례차례 본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변에 결혼 소식을 알리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태반이었다고.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살집을 구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이쯤에서 드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보통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다는데 두 사람은 괜찮았던 걸까? 저는 평소에도 체리를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MBTI에서 J의 특징이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운 계획이 틀어진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잘 세우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갈 때 아무래도 좀 부딪히는 게 있었죠. 저는 좀 늘어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두 사람이 찾아낸 것은 선이었다.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파악이 돼요.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감정이 상해도 서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퉈도 끝까지 가지 않으려는 거죠.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며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모든 사람에게 탄생이란 자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하물며 부모도 형제도 환경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핑계가 생기고 때로는 남 탓도 생긴다. 그러나 결혼은 다르다. 온전히 나의 의지로 나의 안목으로 고른 나의 반려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책임도 내 몫이다. 언제나 배우자를 최고로 여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예비 남편의 박대영 기자. 좀 더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밖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의지가 되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채리 대리.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포부가 오래오래 반짝이길 빌어본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